안녕하세요, 배지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치숙 들어갈까요? 자, 이 채만식의 치숙은요 정말 유명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은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출제 가능성이. 꼭 기억을 하시되 풍자 소설이죠. 왜 우리가 일컬어서 풍자가 이제 말 그대로 비판하고 싶다라는 뜻인데, 풍자 소설의 거의 그냥 뭐 대부적인 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풍자하는 방식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소설 전반적인 특징 설명하고 갈게요. 자, 우리 교재 지문 내용도 그러하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나가 이제 1인칭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기 아저씨, 친척입니다. 이제 아저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저씨에 대한 자기의 생각, 그리고 아저씨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내가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래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를 1인칭적인 관점에서 막 이야기를 해. 막 열심히 서술을 하는데, 그 서술한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옳지 않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설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1인칭인 나가 나왔을 때는 독자 입장에서는 나와 동일시하기보다는 어쨌든 이입이 되니까, 그게 나의 인물이야 하다 보니 대부분 나라고 하는 1인칭 주인공은 말 그대로 주인공격이죠. 설사 관찰자라 할지라도 뭔가 긍정적인 입장에서의 나로 존재를 하고 이야기가 서술된다면, 여기서의 나는 그냥 멋모르고 자기 길 막 하는데 결과로는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 인물이에요. 즉 자기 입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무지하고 그 다음에 부정적 인물임을 폭로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아저씨도 그다지 긍정적이진 않아요. 하지만 전반적인 입장에서는 나라고 하는 인물보다는 긍정적입니다. 제가 이제 소설을 보여드릴게요. 자, 아저씨를 먼저 하자면, 아저씨는 사회주의자거든요. 자, 일제강점기 시대에 사회주의자가 뭐냐면, 어쨌든 일제강점기인 일본인들을 그대로 인지할 수 없다. 그래서 사회주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제 우리 민중을 위해서. 그런 사회주의자이자 지식인이죠. 사실은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사회주의 활동을 했으니까.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 이제 옥살이를 가게 돼요. 이제 붙잡혀서 옥살이를 하게 되고, 옥살이를 하다가 끝내 이제 나와서도 폐병에 걸려서 누워있고, 사실은 사회주의 활동을 할 당시에도 그랬지만 결국 감옥살이를 할 동안도 그랬고, 그리고 나와서도 그렇고, 사실은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보통 지식인들이 많이 그러하듯.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활동을 하는 건 저 아저씨의 부인이 고생고생, 식모살이하고 고생고생해서 아저씨의 옥바라지도 하고 나와서 폐병으로 누워있는데 아저씨를 그냥 간호하고 이러거든. 그걸 보는 친척인 나의 입장에서는 그 모습이 옳아 보이지 않는 거야. 아유, 저 무능력함. 굉장히 무능력하고 무기력합니다. 그러한 지식인들의 모습이 사실은 당대 1930년대 이 당시에 굉장히 많았잖아. 그래서 제가 소설할 때마다 얘기하지만, 이런 유의,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일제에 대항해서 싸워야 할 지식인들이 굉장히 도리어 무기력하면서 그것으로 인해 고뇌를 하는 소설들이 많더라. 그런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역시나 이런 부분은 좀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무능력하고 무기력합니다는 부정적이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 아저씨는 사회 모순을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깨달음, 혹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고뇌를 가진 인물이기는 하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긍정적. 근데 어쨌든 일부 이런 부정적인 면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아저씨는 나를 일깨워 주려고 해요. 대화를 할 때마다. 그런데 나는 도리어 아저씨를 조롱하고 폄하하면서 아유 저렇게 이러면서 이야기는 하지만, 일부 이런 부정적인 면 때문에 조롱하고 폄하하는 게 어찌 보면 옳아 보이지만, 실상 이제 나의 대사들은 제가 이따 일부분 읽어드릴 겁니다.를 보다 보면 스스로의 무지함, 스스로의 부정적인 면을 폭로하고 있구나. 참 잘못 살고 있네. 저 나라는 인물은 잘못됐어가 아주 명백하게 보여지는 소설이에요. 자, 요거에 초점을 두시고 나의 얘기로 들어갈게요. 나는 이따가 지문에 나올 겁니다. 일제 상점에서 일을 하는 점원이에요.
그런데 그 상점의 주인한테 잘 보여야 이 주인이 내 가게를 하나 차려주실 것이고, 그래야 내가 이 가게를 가지고 성공해서 돈을 벌 것이고, 왜? 돈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 그리고 그래야 내가 일본 여자를 아내로 맞을 수 있고, 왜? 난 조선 여자는 싫어. 조선 별로잖아. 일본? 성공한 나라? 일본 여자? 일본 좋잖아. 이런 것들. 잘못된 판단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좋아해야 하고, 이 당시에 일본은 우리를 침략한 나라예요. 어쨌든 우리 입장에선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일본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일본 지금이 일제강점기입니다. 이 당시가. 그런데 일제강점기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나가 부정적 인물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대사들이 계속 나오거든. 알고 계시겠지만 태평천하도 이와 유사하잖아요. 얼마나 좋은 세상이요. 윤직원 영감이. 좋은 세상이에요? 일제강점기가? 그런 사고가 바로 반민족적인 거잖아. 민족, 우리 민족을 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이면서 우리 민족과 상관없이 다른 민족을 옹호하는 게 옳지 않잖아.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일제강점기인데도 태평천하처럼 현실에 만족을 합니다. 현실에 만족하면서 심지어는 조선을 폄하시키고 일본을 더욱더 올바른, 훌륭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 그래서 개인의 성공 혹은 돈에 집착을 하죠. 이런 내용을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 나는요 라고 하면서. 소설 속에서 딱히 나는 잘못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냥 나는요 하고 얘기를 하고, 우리 아저씨는요 라고 하고서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소설을 읽는 우리가 그 이면, 그러니까 내면, 표면적으로는 그냥 이 내용이 줄거리가 이어지는 거지만, 우리는 그 내면에서, 이면 속에서 나라는 인물의 특징, 그리고 이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소설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포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지야. 공부는 하나도 안 했어. 어휘 같은 거, 단어 같은 거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 그래서 아저씨랑 대화할 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무지함이라든가, 돈밖에 모르는 속물적인 그런 근성이라든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반민족적인 이러한 태도를 자기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노출하더라. 그래서 자신의 요거까지입니다. 부정적인 그러한 면을 스스로 폭로하는데, 이 부분이 결국 주제에 해당하면서, 얘들아, 이 부분이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고요. 요 부정적인 면, 요것을 폭로하는, 그래서 이 작품이 풍자 소설인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독특한 특징이 있구나를 좀 알아두시고요. 요거 그냥 지나가는 얘기인데, 제가 요거 원본, 제가 필기해 놓은 거 원본을 보고 이제 쓰다 보니까 제가 요거 순서 바꿨더라고요. 원본에. 그러니까 내가 아저씨를 일깨워주고 아저씨가 나를 조롱표만한다, 이렇게 내가 바꿔놨더라고. 이래서 수업 들어야 된다니까. 그 원본은 원본일 뿐. 얘들아, 오타 지금 집어드려요. 요게 맞아요. 요거 수업을 들으면 이해하니까 설사 오타가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수업을 듣지 않고 그 교재만 활용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수업을 듣지 않는 아이들은 이조차 들을 수 없군요. 네, 어쨌든 자, 확인하세요. 자, 요거. 그래서 어쨌든 지문에서 중요한 부분만 제가 체크하면서 좀 가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올게요. 자, 요거 나 좀 지워도 될까, 얘들아? 안 돼? 좀 필기 먼저 하시고요. 자, 지문 중요한 부분만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내가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스타트. 내 이상과 계획은 이렇거든요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여기서의 나라는 인물이, 아까도 얘기했잖아. 나라는 인물이 중요한 거야. 얘를 통해서 주제를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EBS에서 나라는 인물에 대해서 아주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 번씩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같이 읽는 거야. 나라는 인물이 이런 인물 맞아. 이렇게 끄덕이는 거야. 다른 인물을 평가하면서 자신의 부정적 측면을 드러내고 있죠. 다른 인물, 아저씨를 평가하는 거지만 결국은 자기의 부정적인 측면이 더 잘 드러나고 있어요. 서술자는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통해 풍자의 대상임을 스스로 변하죠. 본인이 풍자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친일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식민지 시대에 전도된 가치, 그러니까 가치관이 잘못돼서 거꾸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내 이상과 계획은 이렇거든요. 얘 이상과 계획이 별로 훌륭하지 않아. 잘못됐어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우리 집 다이쇼가 뭐 이제 대장이란 뜻인데 자기 일하는 상점의 주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자별히 귀해하고 특별히 기여하고 신용을 하니까 이제 한 10년만 더 있으면 한미천 들여서 따로 장사를 시켜줄 그런 눈치거든요. 제가 보기엔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거들랑 그것을 언덕 삼아, 그러니까 비빌 언덕, 그러니까 기반을 삼아서 나는 30년 동안 60살 한가까지만 장사를 해서 꼭 10만 원을 모을 작정이에요. 10만 원이면 죄선 부자로 쳐도 천석군이니 뭐 떵떵거리고 살 게 아니라고요. 아니냐고요. 자, 여기 부분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내 이상과 계획의 첫 번째입니다. 거기 가로에다 쓰라는 거야. 그리고 나는 또 우리 다이쇼도 한 마리 있고 하니까 나는 내지인 교수한테로 장가를 들래요. 자, 내지인 교수한테 장가 들래요가 내 이상과 계획의 두 번째인데 내지인은 일본인이라는 뜻입니다. 다이쇼가 다 알아서 얌전한 자리를 골라 중매까지 서준다고 그랬어요. 내지 여자가 참 좋지요. 그래요? 일본 여자가 좋은 거야. 일본인이 좋다는 소리잖아. 나는 재선 여자는 거저 주어도 싫어요. 조선 여자요. 조선 여자는 거저 줘도 싫답니다. 조선 여자도 나랑 결혼 안 할 것 같은데. 자, 구식 여자는 얌전은 해도 무식해서 내지인하고 교제하는데 안 됐고, 신식 여자는 식자 하나 들었다는 게 건방져서 못 쓰겠고, 도무지 그래서 죄선 여자는 신식이고 구수이고 다 제발 다 꽉이에요. 꽉 안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며, 자, 조선과 조선인을 경멸하는 모습과 태도를 보이고 있죠. 내지 여자가 참 좋죠 뭐. 인물이 개개 일자로 예쁘겠다, 얌전하겠다, 상냥하겠다, 지식이 있어도 건방지지 않겠다, 좀이나 좋아 라고 하면서 반대로 일본과 일본인을 선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죠. 이 부분에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써놨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얘들아, 요거 두 개 이렇게 해서 이제 파란색으로 그 두 부분 쓰시면 되는데요. 사실은 이게 일본이 우리에게 가졌던 정책 중에 하나죠. 혹시 이 단어를 알고 계십니까? 우민화 정책이라고 해서 우민화라는 건 백성들을 어리석게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초등학교에서조차도 일본어로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일본 이름으로 바꾸고 일본 말을 사용하게 하고 하면서 조선을 버리고 일본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어리석은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런 정책적으로 계속 문화라든가 글을 계속 갖다 대고 이들이 일본에 동화되도록 만들었거든. 그 우민화 정책에 순응하는 모습을 그냥 말 그대로 우민화 된 거죠. 여기에 맞춰진 최적화된 인물 아닙니까 내가?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내지 여자가 좋고요. 자, 빨리 아래로 쭉 네 줄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는 죄선말은 싹 걷어치고 국어만 쓰려고요. 자, 여기서의 국어는 당연히 일본말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잘못된 태도지요. 이렇게 다 생활 법칙부터도 내지인처럼 해야만 돈도 내지인처럼 잘 모으게 되거든요. 자, 돈도 내지인처럼 잘 모아요. 그러니까 돈 모으는 게 우선적인 가치, 속물적인, 돈이 우선적인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저씨가 얘기합니다. 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아저씨와 대화하는 부분이거든요. 사람이란 것은 누구를 물론 하고 말이다. 아첨하는 것 같이 더러운 게 없습니다. 아저씨가 지금 나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하는 대사입니다. 아첨이요? 그랬더니 저 위로는 제왕, 밑으로는 거린 그 모든 사람이 위선, 시방, 이 제도의 이 세상에서 말이다. 하면서 아첨은 안 돼라고 얘기했더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뭐 이러면서 이제 얘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아저씨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로부터 한 10줄 내려옵니다. 그야 물론이지요. 자, 제가 형광펜을 칠해놨어요. 다이쇼의 신용을 받아야 하고 이웃 내지인들에게도 좋게 지내야지요. 이 부분이 바로 나가 생각하는, 이제 줄게요. 내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세상 물정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세상 물정은 있잖아. 일본한테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처럼 성공하는 거. 잘못된 사고방식이지만 어찌됐건 거기 내가 생각하는 세상 물정 옆에 가로에다가 써놓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세상 물정은
개인의 이익과 성공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라든가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처해 있다든가 나라를 뺏겼다든가 그래서 나라를 찾아야 한다든가 라는 거시적인 역사적인 민족적인 관점은 없는 거야. 그냥 오로지 개인적인 우선 개인적인 성공 나 여기에 이제 자로잡혀 있는 게 내가 생각하는 세상 물정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아저씨는 아직도 세상 물정을 모르시오. 나 봐요. 난 이렇게 세상 물정 잘 알고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세상 물정에 대한 EBS의 판단 보고 가겠습니다. 나는 세상 물정을 근거로 모든 생활 불도를 일본식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죠. 내가 생각하는 세상 물정은 일본처럼 되는 거거든요. 잘못된. 자, 나는 세상 물정을 잘 알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경제적인 성공만을 생각하는 세상 물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나는 아저씨보다 세상 물정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하지만 잘못된 세상 물정을 가지고 있는 거고 아저씨는 세상 물정을 사람의 의지로는 어찌하기 어려운 세계의 지배적인 힘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이 아저씨 입장의 세상 물정이거든요.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자, 맨 마지막 아래에서 세 번째 줄 읽을게요. 사람이란 건 이 부분입니다. 제 아무리 날고 뛰어도 이 세상에 형적 없이 형태 없이 그러나 그 세차게 쭉 흘러가는 힘 같은 거예요. 이게 아저씨가 생각하는 세상 물정이야. 아저씨가 생각하는 세상 물정은 형적 없이 그냥 쭉 힘차게 흘러가는 힘 같은 거예요. 개인의 어떤 이런 사사로운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전체를 총괄하고 가는 그 개개인이나 누군가가 날뛰어도 그게 변화되지 않는 그래서 제가 쓸게요. 개인을 넘어선 그 가로에다 쓰시면 됩니다. 넘어선 시대와 역사의 흐름 같은 거 이걸 아저씨는 세상 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세상 물정 그러니까 사회주의자지 사회주의적인 관점에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민족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그게 제대로 된 세상 물정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밑에 뭐라고 하냐면 결국 그것의 지배하에서는 그것을 따라가야지 별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마지막 계획이나 기회를 아무리 억지로 만들어 놓아도 결과가 뜻대로는 안 되는 거고요. 이 흐름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다. 이 세상은 결국 흐름대로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세상 물정 아저씨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세상 물정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크게 틀이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죠? 개인적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로 나눠주시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외운다기보다 지문 속에 있으니까 지문을 보고 찾아가는 연습을 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제가 처음에 얘기한 내가 스스로를 부정적인 것을 풍자의 대상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진 구성을 가진 소설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치숙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래 유명한 소설이라 많이들 알고 있었겠지만 한 번쯤은 꼭 봐둬야 되는 가능성 높은 소설입니다. 자, 꼭 정리해 두시고 이 작품 마무리되시면 또 다음 작품에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